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의 권력 구도에 진짜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중국의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직접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빠진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밝혀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 이번 발언은 지난 3월 1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로 코로나 원칙을 견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죠. 이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고 그런 시진핑의 노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리커창의 발언이 올 가을 개최되는 20차 당대회에서 차기 권력구도 개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 공산당 고위층 내부에서도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이런 리커창의 발언이 중국의 권력구도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특히 주목됩니다. 리커창 총리는 25일 경제 안정을 위한 전국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총사령탑으로 불리고 있는 순춘남 부총리, 그리고 인민해방군 총수이자 국방부장인 웨이펑허, 공안부장인 자오커스 공안부장,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중국의 각 성과 시와 현 지도자들까지 전국적으로 무려 10만 명의 간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 자리에서 3월, 4월 이후에 고용, 산업, 생산, 전력 공급, 화물 운송 같은 지표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고 2020년의 코로나19 충격보다 어려움이 더 크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보다 중국 경제 일부 부문에서 더 큰 문제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어서 경제 발전은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관건이다. 그러면서 이 전염병 방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재력과 물력이 보장돼야 되고 그 고용 안정과 민생 보장 역시 발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있어야지 전염병 예방도 방역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건데요. 직접적으로 제로 코로나를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이 제로 코로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리커창 총리의 이 발언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지난 5일에 방역 정책을 왜곡하거나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언행과 결연히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낸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리커창 총리는 그러면서 지금 1년 경제 동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리고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러면서 이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리커창 총리의 25일 발언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의 경제 위기 문제보다 제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25일자에서 중국 수뇌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두고 분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리커창 총리가 공개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들의 강력한 반발을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3년임을 위해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최대치적으로 내세우며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바꾸기는 곤란한데 이 문제가 역설적으로 올 가을에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이 위상을 흔들 수 있는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시진핑의 그런 주장은 서방 진영에서의 코로나 팬데믹은 비교적 잘 회복되고 있고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 경제만 유독 큰 압박에 처해 있다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상하이와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 중국 경제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불만도 확산되었으며 더불어 외국 기업들마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고하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 리커창 총리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고 중국 경제의 회복 분위기를 다잡는 것은 중국을 서구의 자본주의에서 멀어지게 하고 경기 침체를 불러온 시진핑의 정책을 실제적으로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차기 실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리커창 총리가 의도적으로 중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창립 70주년 행사에서 리커창 총리는 1시간 30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또 베이징의 엄격한 마스크 착용 규칙을 무시하듯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어버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또 외국 기업 대표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을 어떻게 더욱더 고립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이를 경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대로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거나 이런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리커창 총리가 거침없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태클을 걸면서 방역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상 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리커창 총리의 이날 발언도 많은 중소기업이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2분기 경제의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도록 주력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의 생산 활동을 독려하라는 것이고 이를 방역 정책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런 뜻에서 이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2분기에 합리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가능한 빨리 실업률을 낮추는 등 합리적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방역과 이 경제 사회 발전을 동시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것도 2분기라는 시점을 말했다는 것은 그런 조치를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된다라고 체언한 셈입니다. 리커창 총리의 방역보다 경제를 더 우선해야 된다는 그 주장은 사실상 중국의 고위 관리들 10만 명 앞에서 설파했다는 것은 이 경제 폭망이라는 이 대위기 앞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시도 무시하고 일단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 이런 정책의 대변환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권력 투쟁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리커창 총리의 지시대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상당 부분 완화하면서 경제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중국이 변화된다 그러면 이건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실권자로 등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근일중에 시진핑 주석이 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라는 칼을 휘두르게 된다 그러면 리커창의 날 지시는 용두사미로 마무리되면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난 19일 급부상한 리커창 대망론 중국이 무슨 일이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1451회 차고요. 또 25일에는 사라지는 시진핑 측근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1460회를 통해서 이 중국 최고 본부의 막전 막후를 자세히 분석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근본은 결국 경제로 귀결되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철권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특히 중국같이 14억이라는 엄청난 인구 대국일수록 더욱더 그러하겠죠. 지금 중국의 경우에 시진핑이 3년이면 이미 확정된 기정사실로 여겨졌고 이걸 반영이라도 하듯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근 10년간 지방 시찰 행적을 소개하는 총석의 족적이다. 총석의 족적을 따라서 뭐 이런 연재물을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관영신화통신은 23일부터 50부작 선전 영상을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올가을 20차 당대에서 3연임 결정을 앞둔 시진핑 주석의 업적 띄우기에 나선 겁니다.
인민일보는 24일자 일면에서 연재를 소개하면서 시진핑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후에 31개 지방을 돌아와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제쳐놓고 오직 인민만 책임진다는 믿음이자 행동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에서 나와 인민의 뿌리 내린 영수, 멀리 내다보는 용감한 영수의 풍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수라는 것은 마오쩌둥 시기에 지도자를 부를 때 쓰던 표현이죠. 우리의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시진핑의 3년이면 굳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대변되는 시진핑의 업적에 대해서는 공산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인민들 사이에서도 이 경제 폭망에 대한 불만은 폭발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불만과 분노를 리커창 총리가 일거이 휘저어보면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등장한 겁니다. 시진핑은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리커창은 중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파랑새를 중국 인민들에게 보여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리커창이 이렇게 시진핑 노선에 반대하는 깃발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이 진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제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상하이가 무려 2달간이나 전면 봉쇄됐죠. 또 중국의 또 다른 주요 대도시들마저도 부분과 전면 봉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은 연초에 제시했던 5.5% 목표치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간 거고요. 3%만 지켜도 대성공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철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 EU 상공회의소가 이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 중에서 23%가 중국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실패했죠. 세계는 대부분 엔데믹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유독 중국만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진핑의 방역 정책 실패를 인정해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로 인한 경제 추락에 무리한 사회주의 정책 강요는 불난데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이런 정책의 연이은 실패가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런 흐름이 시진핑의 낙마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 중국 같은 체제는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고 권력자의 안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날 기사에서 올해 은퇴를 시사한 리 총리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풍은 언제든지 불 수 있고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바람의 세기 역시 수시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진핑의 권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대세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건 내년 퇴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리커창의 이름이 다시 중국 내에서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 리커창의 부상이 오는 10월에 중국 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